지금 당장 잠실에서 만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스위치는 왜 사는 거야? 이거랑 기타랑 교환을 한다고요? 제가 엔딩을 꼭 봐야 되거든요. 돈이 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팔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저희랑 다른 날 만났으면 친해질 수 있었겠지.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보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씩만 알려주세요. 쌍둥이 군단이 아저씨를 지켜줄 거예요. 얘들아, 나 한다. 뭐? 전화. 제가 선생님을 믿어드릴게요. 제 동생한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거래였습니다. 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 거물. 여러모로 거물입니다. 거물입니다. 거물. 벌써 우리 목소리 들으시면 벌써 눈치채셨을 분들이 계신데 요즘 또 우리 극장 산업이 녹록치가 않아서 정말 보석 같은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영화들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영화와 보석 같은 배우를 모셨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썸네일은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썸네일이 뭐냐? 배우보다 잘생긴 감독과 나 이거 괜히 왔구나. 배우보단 옆집 아저씨 같은 저희 이제 곧 개봉할 영화 거래 완료에 우리 조경호 감독님 그리고 이원종 배우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선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 감독 조경호입니다. 우리 형님 감독님이랑 옆에 나란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 투샷을 좀 뺐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두 배로 크게 나오네, 같은 카메라에. 형님이 제 옆에 앉으실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았으면은 우리 훨씬 더 돋보이셨을 거예요. 제 옆에 있으면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어쨌든 참 대한민국 여배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근법 무시. 그렇지. 그래서 두 분이 오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너무 반갑기도 했고, 사실은 우리 감독님 얘기는 부천영화제 모은영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게스트가 오셔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감독님들이 말이 짧거나 또 생각보다 별 의도 없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들이 나오면 이거 뭘 물어도 대답이 별로 없어. 그렇게 너무 곤란해서 제가 모은영 프로그래머님한테 영화 어때? 감독님 어때요? 그랬더니 끝내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모셨는데 오늘 보니까 모은영 프로그래머님이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영화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배우를 할 만한 분이 그러게요.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만난 감독 중에서 가장 눈빛이 밝게 빛나는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 이렇게 한번 쫙 들어가서 클로즈업을 해줘야 되는데 연약해. 영화 흥행 좀 되면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 몇 번째 혹시 홍보 방송이세요? 오늘이 이거 거래 완료 배급 팀과 홍보를 시작하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첫 번째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작은 영화라서 이런 이제 큰 홍보 비용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전 중에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뭐 제작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영화가 작은 영화가 어디겠어요? 영화가 크죠.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감독님 편을 드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두 분 오늘 모신 게 정말 독특한 영화기도 하고 저도 영화를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어요. 좀 놀라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또 딱 맞는 소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사에서 어떤 배우가 출연을 제가 감독님을 모신다고 해서 감독님하고 30분 이상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배우님 오셔야 내가 우리가 방송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떤 배우님을 모시고 싶냐고 해서 제가 1초도 고민 없이 우리 선배님, 형님 제가 모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것도 있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성향이 또 우리 형님을 그래요? 응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좀 안심이 되네요. 예. 뭐 사실 저희 영화에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도 나오시고 예. 그러는데 그래도 멋진 남자 배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집어서 옆에 앉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화 거래 완료 예. 열심히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옴니버스 영화라 출연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일단 감독님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물론 후편집으로 제가 예고편은 삽입할 거예요. 어쨌든 왜 영화 감독님들은 데뷔작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옛말도 있고 그런데 거래 완료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이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 거래 완료는 이제 제목 그대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생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힘든 시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A에서 B로 가는 어떤 인생 중간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통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이제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픽션이긴 하지만 여기 계시는 이제 이원종 선배님이 이제 신사라는 역할로 나오시는데 그 신사의 딸이 이제 소설가 지망생인 김가영이라는 꼬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쓰여지진 않았지만 2050년대 미래에 쓰여질 이제 거래 완료라는 그 김가영의 소설 데뷔작을 이제 영화화했다는 판타지 설정으로 시작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큰일 났네. 목소리마저 좋네. 세상 불공평하네 진짜. 예. 제가 감독님 이력을 여기저기서 찾다 보니까 네. 좀 놀라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이른 나이도 아닌 늦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영화 학도가 되셨고, 네, 맞습니다. 또 과정에 보니까 영화 학교 가서도 이렇게 돋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그 직장 생활하다 왜 갑자기 영화로 뛰어들게 됐는지가 전 제일 궁금해요. 네. 사실 갑자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꽤 오래된 준비 기간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제가 영화를 찍은 거는 사실은 1999년이에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방송반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심하게 했었어야 되는 이제 파락군이라고 하는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이제 1999년 때 파락군에서 열심히 이제 대입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방송반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영화를 만든 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그때 영화를 꿈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지는 못했고 그냥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냥 뭐 남중 남고 나와서 재미없던 그런 거보다는 이게 꿈일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와서 그런 여자 학생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 때도 막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체벌도 심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머리도 기르지 못하고 삭발하고 다니고 뭐 그런 시절 억눌려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방송제 때 제 첫 영화를 이제 방송실에서 틀 때는 유일하게 이제 1년 중 합법적으로 하루는 이제 여학생들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제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의 박수를 뭐 재밌게 얘기해서 사실 여학생 얘기를 한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제 영화를 보고 박수를 쳐주고 크레딧이 올라오고 한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이제 40대가 됐지만 아직도 그 순간을 못 잊는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화를 찍어도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끼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 기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 계속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도 20몇 년 동안도 항상 이제 영화를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34살 때 그만뒀었는데요. 뭔가 약간 위기의식이 오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있는 저의 이제 선배님들, 이제 과장님들, 부장님들 보면 그게 저의 미래니까 그것도 물론 훌륭하고 아주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이제 30대 중반이 진짜 마지막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계속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30 중반이면 요즘은 30 중반이면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거든요. 30대 중반에요? 그럼요. 예. 20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역시.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여학생을 만나볼 생각으로. 사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얼굴 보면 뭐 농담이야? 그렇게 생겼구만. 그 방송 전에 이제 재미 위주로 하자고 저희가 아니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방송반에 들어가서 그때 제대로 뽕을 맞은 거죠. 그러게요. 맞습니다. 예. 그 맛을 봤는데 직장 생활 그럼, 어떻게 하냐고. 못해. 하여튼 근데 영화학교 들어가셨는데 이게 본인 인터뷰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돋보이는 학생이 아니었다. 네, 맞습니다. 돋보이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사실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가진 것을 다 한번 내 돈을 한번 쏟아붓고 내가 영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셨던 영화가 바로 이 거래 완료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심정 하나하고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영화 치고는 캐스팅이 너무 화려해. 이거 독립영화 최근에 저 예산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캐스팅.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 형님이 얼마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흔히 충무로 상업 영화에 우리 명배우님들이 출연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건 텐트폴 영화에서도 하기 싫은 야구장 씬이 영화에 수록돼 있어서 저는 야, 이 사람 뭐지?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에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래 전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 기획 자체는 한번 4-5년 전이고 예. 이제 촬영이 3년 전이고 이제 개봉까지 엄청 뭐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막 절망이라기보다는 많이 실망했던 그렇죠. 예. 때는 맞았어요. 이제 34살 때 그만두고 이제 35에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들어가고 근데 영상원에 아마 시험에 바로 떨어졌으면은 바로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원을 지원을 한 이유도 어쨌거나 뭐랄까 저는 좀 정석대로 가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학교에도 못 붙는 사람이 어떻게 더 높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이 좋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입시는 다 운이더라고요. 당일 컨디션도 있고 이제 글쓰기라는 게 당일에 형님 한 대 때리세요. 왜냐면 이제 글쓰기 시험을 주로 보는데 예. 그 주제 같은 게 뭐 제가 잘 쓸 수 있는 주제가 있고 만약에 공포 주제가 나오면은 제가 못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운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면접 봤을 때 뭔가 그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의 당일의 기분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들어가면은 가서 놀랬던 거는 제가 그렇게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34살 때 들어갔는데 한예종은 워낙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제가 한 중간에서 약간 많은 정도의 나이였었는데 뭐 그래서 도움이 나이가 많게 들어갔던 게 저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였으면은 한두 번 실패했을 때 그냥 고꾸라졌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나이가 더 많았으면은 아마 더 실망을 했을 텐데 뭐 실패하기야 적당한 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잘 아시겠지만 영화를 이제 단편 하나를 찍는데도 막 1,000만 원 이상이 들고 이제 경쟁이잖아요.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내가 1,000만 원 썼으면은 난 2,000만 원 써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와 이제 돈이 비례하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썼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2번의 단편을 찍었을 때 제가 이제
모아놨던 돈이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날아갔고 이제 통장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매월 25일이면 채워지잖아요. 예. 뭐 그 이상을 안 썼다면은 근데 이제 이 지출만 하게 되니까 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통장에 잔고가 숫자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 게 상당한 심리적인 예. 압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혼자도 아니었고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예, 같이 예, 살고 예. 있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뭐 학생도 아닌데 뭐 그 배수진을 치더라도 이런 뭐랄까 마지막 한계점은 정해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하려면은 그래서 그때 목표로 한 게 졸업 영어 할 때는 장고를 딱 영원으로 만들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뭐 아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500이 있으면 500 다 쓰고 1000이 있으면 1000 다 쓰고 일단 승부를 보는 거를 좋아했고 어쨌든 이게 또 나이가 많게 시작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년 동안 휴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 연출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 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35, 6이 되니까 이제 막내로는 잘 안 그쵸. 뽑아주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선배의 전화를 받고 이제 나가서 이제 드라마 조연출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큰 기회였죠. 왜냐면은 그 형님 입장에서는 낙하산이거든요. 뭐 갑자기 아무런 경력 없고 드라마 파는 거의 이제 뭐 예를 들면 19살 막 이때부터 막 소품팀 하다가 막 30살 때쯤에 이제 뭐 조감독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갑자기 학생인데 뭐 나이 많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뭐 감독이 꽂아준 낙하산이니까 그때 뭐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결국 뭐 재밌게 잘 지냈고 1년 동안 이제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집이 좀 멀어서 여의도에 있는 숙소에서 이제 1년 동안 조감독 생활하면서 이제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혼자 남게 되니까 많은 생각들이 매일 이제 보통 시간이 나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에 이제 밤과 이 아침이 되기 전에 남는 시간에 졸업 영화를 뭔가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거 쓰고 회의록 쓰고 뭐 밑에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 사와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주 봤던 이제 콘텐츠들이 뭐 심야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우연히 그냥 걸려서 봤었는데 예, 예. 저런 거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졸업 영화로 그런 막연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시나리오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옴니버스를 내가 졸업 영화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내가 예상 가능한 가용한 예산에서 가장 최고를 만들 수 있겠다. 똑같은 뭔가 100억짜리 영화와 뭐 1억짜리 영화가 똑같이 붙으면은 뭐 패배하는 건 당연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되 대신 뭐 많이 봐왔던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런 영화보다는 그래도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2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를 한번 뭐 결국 그런 영화 만들려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했던 그 조감독 벌이와 이제 전세금 2,500만 원을 빼서 이제 초기 기획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말도 잘해. 예, 말도 잘하고 생각도 옳고 네. 세상은 더럽게 불공평해. 기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인트로덕션에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아니, 그 정말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 배우님도 그렇고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이 영화에 정말 이런 충무로의 명 배우님들 플러스 네. 심지어 이 영화에는 최근 이제 드라마를 통해 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네. 배우도 있고 명품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시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초호화 캐스팅이 됐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예. 부분들이니까 캐스팅 비화 같은 걸 설명드리고 이제 예,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이 영화가 뭐 장편이 될 것이다, 개봉을 할 것이다, 어떤 좋은 배우를 캐스팅해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장편을 무조건 찍어야지. 그리고 어떤 제작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옵션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단편 영화 공모에서조차 저는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시나리오가 당선이 된 적도 없고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오듯이 저도 지금까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화는 비즈니스고 소설이 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난으로 얘기하자면은 심신문예 같은 것도 매번 낼 때마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실패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편 제작 지원이라는 거를 누가 돈을 줘서 나한테 장편을 찍으라고 한다는 거는 아예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어떤 친구한테 어떤 링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위원회라든지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또 학교 안 한예종 안에서라든지
그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이제 그거에 뭐 제출도 해보고 뭐 운이 좋게 당선도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규모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그 조감독에서 번 돈과 전세금이 있었을 때는 일단은 5개 에피소드, 그때는 에피소드는 더 많았고요. 한 10개가 됐었고 그거를 다 제가 뭐 단편 영화 몇 번 하면서 실패는 했지만 아주 좋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독립영화 친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배우들과 우리끼리 한번 놀아보자는 느낌으로 한번 짧은 단편들을 이어서 장편을 이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제작 지원이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이거를 소속사들에 돌려서 저 좋은 배우를 캐스팅해보고 본인들은 보조 출연이나 이제 제작 지원 쪽으로 빠지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캐스팅이 됐던 게 이제 에이스 팩토리라는 회사의 전석호 테이노 배우였어요. 거기 이제 운이 좋았던 것은 이제 그 회사의 전작도 그렇고 이 한예종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아보는 거를 그쪽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워낙 이제 좋아하셨고 거기에 이제 천상현 부사장님이라는 아주 감사한 분이 이제 뭐 개런티도 안 받으실 테니 이제 미술에 투자하시고 좋은 영화 만들면 되는 거다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전석호 테이노와 배우와 이제 만나서 뭐 술자리를 갖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뭐 작품도 맞는다는 걸 판단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시나리오가 업계에 좀 소문도 나고 뭐 매니저분들이나 소속사분들이 다 돌려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떠오르는 그 뭐 최서원이나 최혜빈, 뭐 이규현 이런 친구들은 뭐 다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다 한예종 친구들이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큰 이제 맥주집 같은 걸 빌려서 한 200명이 들어가서 이제 연기과와 연출과 사이에 미팅 같은 걸 해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테이블 하나에 제 감독 하나가 앉아 있고 뭐 연기과 애들 3명 앉아 있고 나는 이제 다음 학기에 이런 영화를 찍을 거다. 그럼 관심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진행자가 다음으로 옮길게요 하면 이제 저는 가만히 있고 다른 배우들이 또 와서 앉아 있고 좋다. 이렇게 뭐 이 배역을 필요한 사람들과 이제 배우가 필요한 사람들의 니즈가 맞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다 그때 저랑 얘기하던 친구들이고 기숙사 친구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뭐 결국은 뭐 다 오디션으로 선발된 친구들이긴 한데요. 물론 다 뭐 잘 배운 친구들이니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원정 배우님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럼 배우님한테 제 동기 이제 감독 중에 김호중 감독이라고 영화를 아주 잘 찍는 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단편에 이제 배우님이 출연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이제 꼬리라는 단편 작품인데 그게 클레르 몽페랑에도 선정이 되고 아주 그때 당시에 이제 단편계에서 되게 유명했던 작품인데 그 클레르 몽페랑 하면 단편 영화계 거의 깐느 영화제라 불리는 맞습니다. 엄청난 영화제죠. 그리고 이제 배우상도 받으시고 단편 영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은지는 모르겠고요. 그 어디서 받으셨죠? 그 꼬리로 미장센에서 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가장 좋은 단편 영화제였던 미장센 상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셨었어요. 저도 이제 82년생이니까 제가 대학교 막 이럴 때 뭐 야인시대의 팬이었고 항상 이제 이번에도 무주영화제 가니까 아직까지도 선배님 하면은 다 구마적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네이버 뉴스 검색했는데도 전부 다 구마적이야. 나 이거 이제 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제 막 음식점에서도 사장님들이 막 사인을 부탁하러 선배님께 오시는데 무조건 구마적이라고 써달라고 막 팬층을 몰고 다니시는데 그 단편 영화에서는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난파 간첩 같은 역할이신데 용도 폐기가 된 난파 간첩이에요. 이제 북에서는 이 존재를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이제 이원종 선배님은 이제 간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뭔가 되게 허무한 북에서 이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 근데 남한에서의 직업은 청소년 선도교사였나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작품이었고 사실은 대사도 많이 없으셨고 되게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마지막 이 신사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의 영화를 매조지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되게 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고심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처를 줄 수 있냐 해서 메일 주소를 받았고
거기에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장문의 친필 편지를 보내서 뭐 제가 뭐 야인 시대부터 팬이었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 인생 얘기 다 하고 이렇게 늦게 예. 시작했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구구절절이라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구구절절하고 마지막 이제 킬링 포인트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01학번인데 같은 예. 게다가 직속과 선배님이시다라고 이제 학연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연은 전혀 그런 예. 포인트가 어. 아니었다고 하시고요. 그냥 시나리오 보시고 하신 건데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 형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우리 형님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형님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원래 우리 형님 하면 사실 힘든 시절도 겪으셨지만 사실은 이제 충무로에 이름을 알리면서 또 뭐 인정사전 볼 것 없다 주유소 습격 사건부터 필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점점 경력이 쌓이시면서 사실은 오히려 다양한 영화에 본인의 재능을 저는 고루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영화도 출연하실까 일종의 성인 영화에 가까운 영화 네. 그리고 우리가 장르적으로는 거의 B급에 가까운 영화 그렇게 출연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저예산 영화 근데 몰랐는데 이런 단편에까지 출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난 저 형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 영화 어떻게 출연하셔야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런 형님의 요즘에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게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이쪽으로 오면은 아주 힘들어지실 텐데 어쨌든 저는 대부분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네, 제가 필요합니까? 예. 왜 필요한지. 예. 이제 일단 대본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본을 보고 보통 대본을 이렇게 흥행 대중 영화로 찍는 그런 용도로 대본을 써도 한 번에 쭉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턱 막히는 영화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흥행이 되기도 하고 배우의 힘이 있고 뭐 후반 작업 감독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텐데 일단은 저는 대본이 가장 시나리오가 한 번에 다 읽혔어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한 사람이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몇 분의 감독들이 예.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보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한 번에 쭉 읽히는 이유가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한 작품으로 묶지는 않았겠지만은 근데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그게 때로는 뭐 이렇게 오솔길도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일단 이 작가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 이 천재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은 이 작품이 조금은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 만약에 이게 영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와가지고 했다면은 다른 양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혹시 제가 말렸을 것 같아요. 졸작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졸작은 졸업 작품입니다. 예. 졸작이 아니고 야 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 아마 좀 아껴두고 어. 이 중에 에피소드를 다른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작게 졸업 작품을 하고 이것을 좀 대중성 있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충분히 개발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은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완료라는 말이 그렇죠. 딱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 뭐 예. 크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살면서도 완료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쉼표나 뭐 어떤 숨표,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아닌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는 작가가 감독이 이게 가능한가? 읽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신사라는
역할도 뭐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초이스에 네, 좀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 이제 조성아 선배님 캐스팅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먼저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비어있던 게 사형수와 신사가 있었는데 저는 선배님께 메일을 드리면서 이제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역할 다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따르겠다. 그런데 여러 번 읽으시고 이제 초이스가 바뀌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신사로. 일단은 감독님의 의도는 역할은 상관없고 이 배우를 일단 잡아놓자 네. 그런 의도였는데 네, 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싶으셔서 신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네. 그 사실은 그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너무나 기가 막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독립 영화라고 이제 앞부분을 거의 다 찍어놨고 3편을 다 찍어놨고 그리고 무려 거의 1년여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공을 들여놨고 그리고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읽어봤을 때 그 신사 역할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얼굴이 어차피 알려진 배우인데 이렇게 갈 거면은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하는 게 이게 옳은지 아니면은 이 작품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이제 일단 2차로 하고 그랬을 때 저는 판단했을 때 마지막 신사를 하는 게 저는 그리고 얼굴이 알려져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 대신 그 이미지를 조금 바꿀 수만 있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이 거래 완료도 그렇지만은 다른 작품들,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준 그 김우중 감독의 꼴이라는 작품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감독하고. 굳이 나를 써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야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 있는 배우가 나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면은 익명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쪽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나를 설득해봐라. 그래서 설득이 되면은 어차피 저희가 개런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설득이 저를 이해를 시키면은 저는 어디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선배님의 경력을 보면 그 사실은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있어요. 네, 우리 이원정이라는 배우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 통해 사람 이원정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저는 되게 대단히 좀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극단적으로 경찰 역할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악당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찰 역할을 하시면서 어딘가 바보 같기도 하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인간미 넘치는 경찰 역할도 하신 반면에 최근에 뭐 아수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나쁜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형님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신라의 달밤에서도 악역인데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을 하신 반면에 또 그 예전에 쩐의 전쟁에서는 이거 정말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악역 연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 극단적인 연기에서 또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형님이 중심으로 선택을 하실까? 아니면 필요로 하는 것에 기꺼이 재능을 나눠주시는 걸까? 전 그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재능을 나눠준다기보다는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수십 개의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니까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중성 있는 작품에서는 그렇게 시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 위험을 감수를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어떤 얼굴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나면은 작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뭐 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이것도 이 거래완료회사의 신사도 제가 그동안 잘 보여주지 못했던 예. 그런 느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맞아요. 됐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 전에 이제 꼴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작은 영화일수록 이 속에 이게 나의 또 하나의 진심이고 진실이다. 예, 그래서 배우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드라마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밥은 이제 좀 먹고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우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버는 중소기업 이상의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요 정도는 경제적으로는 요 정도면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크게 욕심이 없고 그냥 배우로서의 욕심이 좀 생기고요. 뭐 좀 어른이 조금 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어른이 한번 돼보자 그런 생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하셨어요. 야, 옥빈이 참 이쁘다. 감독님, 우리 형님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스틸들 사진은 뭐 나중에 또 선물을 할 건데 지금도 저희는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방송은. 저는 저 영화가 잠깐 얘기해도 돼요? 미안, 거래 완료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아까운 작품이에요. 사실은 저 감독님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그럼요. 감독님 중에 하나이고 엘리트 감독. 엘리트이고 또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느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랑 이제 갑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설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타일의 뮤지컬 영화가 하나.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인도 영화를 처음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랑 서사 구조가 조금 비슷한 영화들은 인도 영화들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그 아주 유쾌하게 풀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 배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가 영등포 어디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저분들만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요? 하긴 원래 원작부터 매니아가 많았으니까. 크로스 드레서라고. 옷을 옷으로 만족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 중역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나처럼 저 모습에서 보이는 저런 옷 한번 입는 것이 아주 막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근데 이제 진짜 나중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노래 부분이 첨가되는 쪽에서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제작사에서 이게 약간 중간에 이걸 보고 조금 이 정도에서 빨리 끝내야 이제 이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들 보지 않느냐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완성도에서 보면은 한 60% 정도에서 끝난. 안타깝게 사실은 우리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일찍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사실은 감독님이 이 영화 이후로 솔직히 조금 힘들어지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웃자고는 제가 사진을 가져왔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저 연기를 위해 또 실제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또 같이 그 뭐 연기를 위한 조사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역시 대배우님은 다르구나. 역할 하나에도 그냥 허투루 안 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눈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가지고요 뭐 입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님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고 저희하고는 네네. 그런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눈물이 나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우리 형님이 완료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네, 네.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저 일단 타이틀을 보고 거래 종료가 아니라 거래 완료라는 타이틀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종료하면 모든 것이 끝났지만 완료하면 하나의 미션이 끝났지 이 사람들의 인연이나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저희가 5가지 에피소드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절망의 순간 혹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뭐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앞둔 재수생이라든가. 근데 재수생이 잠을 자기 위한 독특한 기계 장치를 중고 거래로 사기 위해 여고생을 만나는데 거기서 인생이 걸렸는데 뭐한 연애를 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인연이 시작되거나 이런 에피소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영화제 때도 제일 좋아하셨을 에피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사형수 에피소드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형을 얼마 앞둔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왕년의 비디오 게임의 끝판왕을 내가 못 간 게 내가 평생의 한이라서 중고 거래로 또 그것을 게임기를 구해서 끝판왕을 깨는데 그것도 위기가 또 찾아오고. 네. 근데 저는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는 마지막 우리 선배님 나오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결국은 모든 이야기의 주제를 관통하고 명확하게 마무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감독님의 아마 자전적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10수년 이상 신춘문예를 준비하던 작가가 더 이상의 희망을 버리고 또 크리스마스에 여동생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끼던 문학 전집을 팔아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중고거래로 만나가게 되는 이건 스포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스포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아니요 뭐 제가 스포는 기가 막히게 피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중년의 신사. 어린 꼬마 소녀를 대동한 중년의 신사와 그것도 아주 묘한 카페에서 만나요. 한 유럽 어딘가에 있을 카페 같은데 또 인테리어는 자개정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카페인데 드디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더군다나 이 신사는 표정이 처음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또 감독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비록 분량은 짧지만 우리 배우님이 선배님이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낌이 맞는지 일단은 감독님 좀 궁금해요. 이 에피소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유사한 옴니버스 형식의 웨인왕의 스모크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나 그 실제 그 단편 소설을 원작하였던 굉장히 그것도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였는데 저도 마지막 에피소드가 유독 그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의 자개장과 유럽풍의 카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동화처럼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미 분석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정확하고요. 어쨌든 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웨인 왕의 스모크 아주 예. 좋아하는 영화고 어쨌든 옴니버스를 하게 되는 순간 저는 이제 통계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공부하고 분석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리스크를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했고 그러려면 사례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매그놀리아라든지 뭐 지상의 밤, 펄프 픽션, 웨인 왕의 스모크 모두 다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 뭐 하지만 이제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거를 마지막에 해서 그 뭐 하비 케이틀이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는 원래 더 직접적인 레퍼런스는
이 제목 크리스마스 선물과 완전히 동명인 이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난한 부부가 그렇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남편에게는 할아버지에게 이제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있었고 이제 그걸로 아내의 이제 긴 머리에 어울리는 빗을 사주려고 했었고 아내는 가진 게 없어서 자기 머리를 잘라서 이제 그렇네요. 그거를 줄을 이제 시계줄을 사주는 서로 이제 주고 받을 때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게 사라졌고 뭐 하지만 아름다운 동방박사의 선물이었고 뭐 그런 것들에 착안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영화 제작비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 저도 뭐 세계 문학 전집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나왔던 건 다 이야기로 만들어낸 허구고 실제로 그런 문학 전집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하지만 제가 가진 중요한 서적들을 다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요즘 많이 보이는 알라딘 중고 서점에 실제로 캐리어를 끌고 가서 뭐 이런 집에 있는 다 나름대로 아끼는 문학들을 다 팔러 갔는데 결국 저는 못 팔고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 다 해봤자 뭐 한 1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진짜 많이 가져갔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중고 서점까지 대기업이 아닌지 모르겠어.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소재를 얻은 거는 갔을 때 마치 지금 영화에 나온 것처럼 어떤 뭔가 꼬마 친구들이 뭐 영화보다 나이대는 어리지만 그런 캐리어를 몇 개 가져와서 아마 부모님의 어떤 거를 이제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마침 내가 준비하고 있는 뭔가 에피소드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걸 하면서 이 뭐 신사의 딸이 이제 이 거래 완료라는 소설을 썼고 이런 설정도 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안 풀리던 게 딱 하나로 끌어맞춰졌었고요. 이제 원작인 그 크리스마스 선물 오헨리의 거기가 이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게 원제인 것처럼 그 동방박사 역할, 그러니까 현자, 동방에서 온 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신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나름대로 교훈과 이런 뭔가 정을 나눠주면서 끝나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이원정 선배님이 진짜 절묘한 연기를 해주셨지 않았나. 이원정 선배님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안 그래도 비현실적인 이런 동화 같은 톤이 잘 안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정확히 하신 게 처음에 보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가진 사람일까? 되게 미스테리하게 카메라가 비춘단 말이에요. 네, 딸이랑 나이 차이도 그렇죠. 엄청 예. 많이 나고.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이 연기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이 역할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뭐 이제 그 감독의 디렉션도 상당히 주요를 했지만은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많이 울컥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을 그냥 어떤 드라마 중에 어떤 일부로 우리가 이 장면을 소화했다면은 아마 꽤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는 이런 것, 신 커트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것을 아주 일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죠. 감독도 그런 쪽을 조금 원했었고, 뭐 그러니까 좀 약간은 이렇게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느낌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나는 그 친구가 연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출판사 이런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영업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 10년 정도 영업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과장쯤 됐을 때 그 회사 자체를 먹여 살리는 영업직인데 이제 전문이에요. 그 뭐 이렇게 전자 뭐 이런 쪽이에요. 늘 정통부 장관이 일면에 인터뷰로 나오는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뭐 이제 디지털화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뭐 그걸 안 왔어요. CEO가 됐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매진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소주 사주면서 박수를 쳐주고 한번 끝까지 남아봐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소주 한잔 하자. 내일은 어때? 내일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야, 힘 좀 써다오. 그래서 뭘? 회사에 아무도 없어. 둘이서 묵묵히 그동안 발행했던 책들을 다 묶어서 예. 이렇게 내놓고 트럭을 부른 거예요. 예. 6톤짜리 트럭을 불렀어요. 아. 6톤짜리 트럭에다가 그 책들을 다 실어 보내고 폐지로 예. 폐지값을 받는 거야. 맞아요. 예, 그렇게 해요. 예. 예. 그 폐지값을 둘이서 받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안주값을 많이 내는 데를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멍가게 앞에 슈퍼마켓 앞에 저기에서 술하고 뭐 새우깡 뭐 이런 과자 몇 개, 그래서 술로만 한 30만 원치 둘이서 먹은 것 같아. 아, 1박 길바닥에서 1박 2일 동안. 예. 이제 뭐랄까요? 그 친구의 그냥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막 웃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뭘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기도 해서 조 감독이 이제 진짜 맨날 조 감독이니까 어쨌든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성적으로는 되는데 뭐 자꾸 대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너무나 미술이라든가 이 주변 그리고 이 소품 책 예.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 예전에 그 진짜 책 그걸 진짜 갖고 온 거예요. 그 손때 묻은 그게 오 그 글씨가 써져 있는 걸 보시고 실제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나요? 뭐 생일 때 누구 선물을 그렇죠. 해주고 뭐 할 때 뭘 선물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게 다 써 있고 그런 거야. 그게 페이지마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참 그걸 절제하고 담백하게 일상처럼 이렇게 하는데 꽤 시간을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체 기억이 영화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감독으로서 일이니까 예. 선배님이 이제 너무 이제 올라오실 때마다 이제 다운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보면 또 그 책을 바리바리 쌓은 그 가방은 또 얼마나 앤틱하고 예쁘던지 미술에 굉장히 공들이고 예. 그리고 예. 그 카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찾으셨대요? 저는 좀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좀 비현실적인 공간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굉장히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감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옴니버스 영화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앤솔로지라 부르는 뭐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번째 형태는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있고 사실은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지만 거의 이제 하나의 줄기로 모이는 영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감독님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놀리아라는 영화인데요. 그 마그놀리아는 사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그놀리아 꽃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꽃잎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마그놀리아 그 꽃은요. 사실은 꽃잎이 이렇게 하나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저도 이번 작품에서 그와 좀 유사하게 마지막 에피소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주는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 아까 그 출판사 친구분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하고도 굉장히 좀 뭔가를 정리하는 사람의 또 이야기 네. 비워줘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라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문학의 바다 본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에피소드 간에 배우들이 서로 뭐 다른 에피소드에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따뜻하고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솔직히 감독님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은 착한 사람인 건 분명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무슨 이력을 보니까 옛날에 막 기타도 치고 음악도 하고 그냥 배우해요. 감독이나 이쪽 영역에는 오지 마세요, 감독님. 지금 이거 1시간 찍는 것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더 영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야 여러분들이 더 아마 궁금하셔서 영화를 보실 것 같고, 또 부천 영화제에서 저희가 사랑하는 부천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초청도 받았고, 실제 부천 영화제에서 보신 평가를 보니까 평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되게 집중적으로 좋은 걸로 봐서 홍보사에서도 작업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농담이고요. 평을 보니까 대다수가 따뜻한 영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런 영화가 필요하다. 뭐 유튜브 영상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요즘은 오히려 안타깝지만 기존의 레거시 매체, 뭐 드라마부터 영화 이런 것들이 유튜브화 돼가고 있는, 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힘, 이야기의 힘이 담겨 있어서 저는 대단히 정말 감명 깊게 받고 좀 고마운 정말 뻔한 이야기지만 힐링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뭐 어쨌든 또 우리 배우님이 일정이 많으셔서 바쁘셔서 아닌가 보네, 표정 보니까. 안 바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질문지를 많이 해놨는데 뭐 예. 질문지대로 할 필요 있나요? 그러면요. 뭐 예. 요즘 뭐 하시냐고도 물어봐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어제 질문지에 이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제가 오늘 특히 우리 배우님, 선배님, 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첫 번째 이 고마움이 있습니다. 고마움이 있고, 또 이 영화하고도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또 어떤 상업 배우로서 하기 힘든 결정을 하시고 굉장히 가감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목소리들을 줄기차게 내주셨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은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만날 수 있어서.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는 이렇게 잘 네, 네. 넘길 수 있는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숙돼 있고, 최근 한 1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연극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연극을 하나 마쳤는데 이제 우리 조 감독도 보러 와 주셨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연극 작업들을 지금 또 한번 하고 있고, 드라마도 범죄 예, 연대기라는 그렇죠. 드라마도 예. 찍고 있고, 이제 10월 곧 10월 5일, 10월 4일 제 첫 공연이 10월 4일인 10월 5일인데 10월 5일부터 2달 동안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연극도 합니다.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라는 재밌는 연극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조경우 감독이 또 네. 나한테 제시할 대본을 기다리기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재밌어졌어요.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이제 조금 무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나이가 조금 무료했었는데 예. 재밌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뭐 더 좋은 쪽으로 가겠죠. 예. 뭐 갈짓자를 조금 걸을 뿐이지, 그래도 조금만 앞으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뭐라 그럴까 사실은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특히 우리 형수님이 네. 네. 제발 이번에는 좀 근데 사실은 그걸 걱정하는 사회가 문제가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히 뭐 우리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우리 뭐 배우님들 스타들이 뭐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게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걸로 인한 불이익을 주려는 세력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희는 뭐 진영에 상관없이 그건 자연스럽고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형님의 제가 어제 사실은 어제 밤을 샜거든요. 제가 준비 안 한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감독님의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없었고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신 것들 이렇게 봤어요. 예. 또 유튜브 예. 뭐 유세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책임지려는 좋은 어른이 되셨구나라고 감히 아이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선배님이 되신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좀 새벽에 영상들을 보는데 좀 저 스스로도 좀 짠한 게 있었고 감독님 왜 보면 그 우리 형님 보면 살아온 세월이 결국은 네. 인상에 그대로 남는다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맞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거 극찬인데 이거. 너무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오늘 사실은 처음 뵙긴 했지만 저 또 충무로에서 오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여기 이런 뭐 방송이나 우리 유튜브나 팟빵, 예. 팟캐스트로 이렇게 송출되는 앞으로 방송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유스럽고 아까 이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다 뭐 맥주도 한 잔씩 놓고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초대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참 그래 이런 것도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뭐 예. 예. 구독하고 좋아요 뭐 이런 빨리 눌러주시고 저 다 했거든요. 감독님. 네. 좋은 어른이라고 그랬죠. 아니 언제든 진짜 한번 오시면 좋은데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방송하시자고 형님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 형님 말술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영화 개봉 일자가 언제죠?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아직 스크린은 확정이 개봉과 확정이 안 됐나 숫자가? 네, 아직 그 예. 전주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문제예요. 극장들이 이제는 한 주에 프로그램을 2번 잡기 때문에 뭐 아예 가차 없이 뭐 수요일 개봉해서 관객 안 되면 뭐 주말에 내려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우리 영화인들 또 우리 홍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들 정말 개봉 전날까지도 아마 밤잠을 못 이루실 텐데 결국 좋은 영화는 관객들이 저는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한다고. 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대본을 시나리오를 보고 이 영화를 선택했고 제가 본 시나리오 이상이 저는 영화화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참 감탄을 했던 게 매번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조금씩 좋아져요. 또 그러니까 뭐 편집을 막 갑자기 바꾼다든가 이런 그쵸. 게 아닌데 예. 음악 볼륨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포즈가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지금 이제 10월 6일 날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는 완전체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다. 예.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을 내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정말 이 카메라 진짜 자신합니다. 한번 꼭 극장을 찾아서 큰 스크린으로 한번 거래 완료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에 느끼지 못하는 가슴 따뜻함과 여러분 요즘 막 살면서 스트레스 많잖아요. 괜히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거래 완료 한번 보시면은 한 6개월치 까방권은 예 이런 거 찾지 않을까. 요즘 뉴스 보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 아주 그냥. 예. 참 한 가지 이거 제가 진짜 이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저예산 영화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감독님들이 시도하고 싶으나 예산의 문제로 취약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음악. 와, 근데 음악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이 거래 완료와 맞는 그 브릿지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명세 감독님이랑 예. 이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명세 감독님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장면을 구성할 때 뭐 이렇게 음악을 먼저 틀어놓고 그렇죠. 워낙 장면을 잘 구성하시는 쓰시니까. 예. 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막 인정사정 볼 것 예. 없다 그런 거 할 때는 할리데이를 배우들한테 이렇게 쫙 틀어주셨어요. 아마 이 느낌으로 이 흐름으로 장면이 지나갈 것이다. 음악으로 본인의 연출의 의도를 보여주시는군요. 예. 마치 그런 뭐 그런 이제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감독님 저 그런 감독을 또 만났습니다. 제가 복이 있나 봅니다. 그랬더니 예. 꼭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소주 한잔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또 그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그 할리데이를 기억하신다면은 거래 완료해서 조 감독이 보여주는 음악을 꼭 한번 매니아들이라면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요즘은 이제 스크리너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저도 영화를 봐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에피소드 이제 캐롤이 울리면서부터 크레딧까지를 한 두세 번을 그 연결을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우리 감독님이 예술적 끼도 있고 본인이 또 잘 알아 보니까 예. 굉장히 흐뭇하고 있어 감독님. 저기 해야 될지. 우리 형님 보셨죠? 이렇게 사람 띄워주는 거 딱 벌써 진짜 이 명품이야 정말 벌써 내공이 그냥 이거 해서 정말로 영화 개봉하시고 저희도 계속 홍보할게요. 네. 이후에도 뭐 또 필요하신 뭐 부분 있으시면 네. 또 혹시 주변에 영화인들 우리 형님도 네. 연극도 좋고요. 뭐 예, 주변에 모든 저희도 뭐 힘은 미약하지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간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저는 이런 우리 조경호 감독 같은 분이 이제 빨리 차기작을 해야 되고 그런 순서를 밟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거래 완료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써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야 또 이런 좋은 제목이 큰 제목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도 좀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실 관객들 또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영화가 훨씬 100배는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선배님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인생 얘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힘들게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이미 다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 평가는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똑같은 15,000원을 내고 마블 영화를 보고 저희 영화를 보시고 가격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만큼의 가격을 할 수 있는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뭔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평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더 성실하게 다음 작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사실은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매니저님하고 우리 또 홍보사 선생님도 같이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저희는 팀플레이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배우와 촬영 감독과 어쨌든 제작팀과 뭔가 후반 팀과 다 팀플레이로 여기까지 온 그런 대규모 팀입니다. 작지만 강한 팀인데요. 지금 개봉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이 앞에 계신 혜인 씨부터 이제 스튜디오 DHL의 배급팀 이성우 대표님, 여하배 이사님,
권지은 대리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 그리고 피렌플랜과 하이라이트의 시상식인데. 팀원분들 수상소감하고 있어. 끝까지 더 저도 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테니까요.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10월 6일 거래 완료입니다. 예, 지금까지 10월 6일에 개봉하는 거래 완료에 우리 조경호 감독님, 이원종 배우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영화 추천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잠실에서 만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은 물건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스위치는 왜 사는 거야? 이거랑 기타랑 교환을 한다고요? 제가 엔딩을 꼭 봐야 되거든요. 돈이 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팔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저희랑 다른 날 만났으면 친해질 수 있었겠지.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보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씩만 알려주세요. 쌍둥이 군단이 아저씨를 지켜줄 거예요. 얘들아, 나 한다. 뭐? 전화. 제가 선생님을 믿어드릴게요. 제 동생한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거래였습니다.